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을 당하고서야 지금 전쟁 상태에 들어갔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고 계세요. 자, 그들을 역사하시고 깨우시는 그 일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우실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하리를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예. 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 세겜 땅에 와서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만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딸 디나도 세상이 궁금해서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유혹인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살자. 너 우리하고 통혼하고 너도 이 땅에 살고 매매도 하고 먹고 살고 우리도 너희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한 민족이 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가나안인하고 이스라엘인이 한 민족이 되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생깁니까? 싹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유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일어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요. 세상의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이 멸족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멸족시켜서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막으려는 사탄의 마지막 계략이에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니까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 일을 타산지석 삼으셔야 돼요.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내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고요. 전 세계 동성애 축제가 퀴어 축제가 제일 크게 일어나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어디 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이에요. 동성애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지금 한국 교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각하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만이 우리가 회복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해자에게요, 그 가해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강대국이야. 가해자가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야. 근데 그 가해자를 공격할 때 세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 그만 싸워. 대충 됐잖아. 적당히 좀 하라니까 이게 전 세계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냐면 자, 유럽의 국가들은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옛날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독일에게 넘어가고 독일 국가가 되겠네요? 안 그래요. 프랑스가 전쟁에 패전했으니까요. 그 조약을 맺어요. 그 베를린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조약을 맺어갖고 어떤 조약을 맺냐? 야, 너희하고 전쟁에 졌으니까 뭐 내나? 전쟁에 진 국가는 전쟁에 이긴 국가에게요. 벌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 돈 얼마 내가지고 독일이 프랑스를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벌금을 엄청나게 매겨줬어요. 그 프랑스 국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빨리 주고 말자 하고요.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빛을 갚았습니다. 전쟁 빚이죠. 자, 프랑스가 전쟁에 졌는데 망했다. 아니면 빚 갚았다.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전쟁을 해서 국가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배상금을 내는 정도, 땅을 떼어주는 것. 그래서 뭐 알자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땅을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배상금을 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의 권력을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했었어요. 국가가 멸망하는 그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싸워서 전쟁한 이유는 누구 주장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중요했어요. 멸망이다. 주장에 관한 이야기다.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 주장을 손들어 줄 것이냐.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백년 전쟁이라든지 많은 전쟁들을 보면 전쟁의 결과가 국가가 바뀝니까? 아니면은 그 전쟁 종교전쟁 이후에 30년 종교전쟁 이후에도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었죠. 그런 식으로 전쟁의 결과는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국가에서 전쟁은요.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들 적당히 했잖아. 너희들 이기고 너희 주장을 관철시켰잖아. 그런 국가들 입장에는 그만하라가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너희들은 그만 안 하고 계속 더 하냐? 너 왜 이리 심하냐? 왜 베이루트는 때리고 그래요? 이란까지도 붙으려고 그래? 왜 그래?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또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붙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좀 전혀 개념이 틀려요. 지금 이스라엘 국민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만 틈새가 벌어지면 나라가 폭삭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경제 좋을까요? 엄청나게 나쁩니다. 이스라엘 경제가 폭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보냐 경제냐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안보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다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자 지구에 지금 공격해서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항복해라. 다시는 안 쳐들어오겠다고 약속해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나드 잡은 거예요. 시나드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다하여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겠다예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게 시나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그를 죽인 거예요. 지금 두임 지도자가 우리 이제 포로도 풀어주고 싸움 안 할게요 라고 나와야 끝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나오겠죠. 이보도는 우리 끝까지 항전할 거야. 그래도 사람은요, 마지막 싸우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항복해. 뭐라고 합니까? 꽥! 소린 질러야지. 소린 지르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졌다! 이렇게 나오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래쪽에 하마스도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입장에는 전쟁이 이기고 복수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다? 안전이에요. 국가의 안전이에요. 그리고 위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때리고 온데 때리고 전쟁 광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광화문 집회 우리 왜 나갑니까? 다시는 이 땅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정치권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게,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일이 거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막아주셔서 겨우 우리가 넘어간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요, 대부분 관심이 없었고 깨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심이 있고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크리스찬이 다수이되,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받아들인 자들이 오히려 우리 보수 기독교인을 공격을 하고, 또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이 오히려 창조를 믿는 기독교를 공격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 사건의 주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골맞고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께 맡기자, 집에만 있자,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을 지키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왜 그 많은 인명이 살상됐습니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쾌락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한국 땅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문란했었습니다. 한국이요, 안 문란했었습니까? 아니요. 농담만 하면 우리 다 그런 농담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한국은 희한하게 하나님 법을 어떻게 제정하셨습니까? 여성들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비록 결혼하는 숫자가 줄고 뭐 그런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러한 그 음란에서는 많이 우리나라는 멀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여전해요. 미국은 더 심하고 일본 더 심합니다. 하나님이 한국만큼은 지켜주셨어요. 이때 어떻게든 하나님이요,
한국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과 가는 방향과 길이 틀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한국을 사랑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기 또 위에 있는 이상한 뚱땡이가 이상한 짓 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내 처음 볼 때부터 희한하더라고 생긴 게.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비디오 좀 봤다고 죽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자까지 북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걸핏하면 핵 가지고 지금 우리 협박하잖아요.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놈만 있으면 괜찮지. 지금 러시아 붙고 있잖아요. 러시아만 붙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일 생기면요. 얘 둘이가 지금 내려오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함정도는 내가 먹을 거야. 그러고 있고요. 중국은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 동해는 우리 거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이미 군사작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북한이 붕괴되면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올라가야죠. 빨리 올라가서 한국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누가 역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한국 땅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일은요,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요, 다른 나라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 반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는요, 한국인의 피 속에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면요, 목숨 걸고 싸우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수해야만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국민에게 있어요. 이래서 그리스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하시 제발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함께 한마음이 돼 주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계세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재밌게 역사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국 이스라엘이 거의 같아요. 희한하게 같아요. 자, 중국 옆에요, 독립국가로서 망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과 대립하고 독립국가로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근데 중국과 한국이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제가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의 국가들은 다 망했습니다. 만주국도 망했고, 이게 지금 청나라에 있던 지역이죠. 거기도 망했고, 몽고도 내몽골 지역이 원래 몽고 땅이었는데 중국 땅이 되었어요. 위에 북쪽에 있는 몽고 땅은 뭐 그거 해봐야 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위구르 땅, 그 밑에 티베트 땅, 다 원래 중국 땅 아닙니다. 다 다른 나라 땅이었는데 다 뺏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차지했어요. 근데 중국이 가장 차지하고 싶었던 땅은 걔들이 아니요. 중국이 제일 먹고 싶었던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은 거슬리는 곳이에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옷에 무슨 목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한국에 이제 왜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멸망할 뻔한 가장 큰 사건은 사실은 고려 시대가 아니고 신라 시대에 있었습니다. 신라가 멸망 잡고 당하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죠. 백제가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고구려가 멸망을 당해요.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뭐합니까? 신라 보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약속한 대로 대동강 아래 땅은 당신들 드시고 대동강 위에 땅은 우리가 먹을게요 했습니까? 신라까지 멸망시키랍니까?
신라까지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당전쟁입니다. 이 나당전쟁 때 신라가 국가가 멸망되게 됐잖아요. 괜히 큰 놈 끌어들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자 신라가 고구려의 그 후신도 받아들이고 백제의 유민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당나라와 싸웁시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요. 져요. 지고 막 뒤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신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임진강 나루 쪽에요. 매소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소성 전투가 일어나요. 그 전투에서 신라가 이깁니다.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그때 군마를 33,380마리를 획득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 무기도 많이 획득했다 나오는데 여기서 왜 군마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람 얼마 주겠다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놀랍게도요. 신라를 공격했던 군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당나라가 온 게 아니고요. 위에 돌걸족 그리고 그 위쪽에 그 기마 군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기마군하고 일반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기마군이 이깁니다. 기마군 한 명하고요. 보병하고 몇 명이 싸워도 되냐면 비율적으로 1대 20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마병이 강해요. 요즘은 탱크입니다. 위에서 아지를 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사람이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말로 밟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기마병들은 또 활도 쏠 줄 알죠. 말을 타고 오면 활을 쏘죠. 그리고 보병이 말 타고 가는 기마병을 맞추기 쉬울까요?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마병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숫자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몽고 쪽에 기마병이 딱 하나가 됐을 때 기마병 특징들이 단합이 안 돼요. 얘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렇지. 그 얘들이 단합했을 때 징기스칸이 된 거야. 그게.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때 몽고에 있던 그 군인이 몽고 전체 인구가 얼마냐면 100만밖에 안 됐습니다. 100만이 전 세계를 휘젓고 거예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한 거예요. 그 기마병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요. 중국 역사 말씀드릴까요? 중국의 역사는 기마병의 짓밟힌 역사예요. 이것들이 우리 중화 우리 다르잖아요. 그거는 다 뻥이요. 중국은요. 기마병한테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은 부부 강성해요.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하자마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위쪽에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을까요? 흉노를 막으려고. 흉노가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만리장성을 쌓다가요. 만리장성 공사하다가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가 망해요. 그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서죠. 무제 전에 한나라 한고조가 유방이 자기가 이겨놓으니까 이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야 하고요. 흉노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다가요. 작살납니다. 백제성이라는 곳에 갇혀요. 포위됐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 그래서 그 밑에 부하가 진평이라는 아주 머리 좋은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떡하지? 우리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요. 묘책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하니까 그 흉노의 묵특의 선우의 그 부인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림을 보내게 합니다. 천사 같은 여자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드려요. 묵특선우의 부인이 그 그림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바치겠습니다. 누구에게? 묵특에게. 우리 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기급을 해가지고 남편, 야, 좀 개를 좀 그만 괴롭히고 좀 풀어줘! 해가지고 부인이 하도 강권하니까 남편이 살짝 열어주고 도망간 거예요. 전환이 작살났습니다. 그러자 내려가자마자 뭐 했겠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나라가 어디에 조공 바쳤다고? 흉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르다가요. 한 무제 때 도저히 못 찾겠다. 국민도 20배 많고 나라도 훨씬 크고 훨씬 비옥하고 그리고 뭐요? 경제도 우리가 좋은데 왜 우리가 저 흉노한테 그걸 우리가 빌고 다 살아야 돼? 하고요. 무제가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말을 사요. 뭐를 샀다고요? 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쪽에 있는 말세계도 온 흉노 쪽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 다 말을 사가지고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 흉노가 지게 됨으로써 흉노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서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 흉노가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쪽에 흉노가요. 저 잘 살고 있는 동고토 쪽을 확 밀어버려요. 얘들이 아이고 흉노 때문에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해요. 이게 세계사예요. 자, 기마민족이란 게 이렇게 강성해요. 그러다가요 이렇게 한 무지로 인해 가지고 한나라도 경제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뒤로 얼마 있다 망합니다. 한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기마민족들은 분열이 잘 돼서 잘 그래요. 근데 기마민족이 다시 좀 힘을 얻게 되자 다시 중국을 접수합니다. 그게 우리가 516국 시대라 그래요. 그 516국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나와요. 위에 이제 당나라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당나라하고 수나라 이야기 나는데 수나라와 당나라가 어떤 국가냐면 중국 단일 국가 같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아니에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는요 기마민족과 중국에 있는 그 농경민족이 연합된 국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수나라 양제가요 황제가 돼.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빠 후궁을 자기 왕비 삼았어요. 그게 어떤 민족의 전통이냐? 기마민족의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나쁘다 생각 안 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기마민족은 내가 전쟁에 이겨서 차지하면 내 거야. 그래서 아빠 후궁 중에 제일 예쁜 애 내 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수나라가 기마민족의 후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 당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태종의 후궁을 아들이 그게 측천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 한족들은 그런 풍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마민족의 풍습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갑니다. 자,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태종이 왜 강했을까요? 당태종은 돌골 죽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당나라가 왜 통일할 수 있었냐? 기마민족과 하나같이 딱 형제같이 딱 단합이 됐었어요. 원래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나라, 수나라가 그 당나라 제국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기마민족이 지도층이었고요. 일반 농경민족은 피지배층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구려도요 농경과 기마의 혼합 족속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 기마민족입니다. 농경과 기마의 혼합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고구려가 당나라가 부딪혀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눈에 가시야. 얘들이 있으면 당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왜? 기마민족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없애려고 난리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갔던 일이 있죠. 왜냐하면 자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저 끝에 있어.
지금하고 다릅니다. 베이징은 우리나라 가깝지만 그 당시 장안은 저 서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 온 거야, 멀리. 왜 여기까지 멀리 왔느냐? 북쪽은 안정됐으니까 동쪽을 안정시키려고 온 거예요. 여기도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구려는 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이제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신라를 멸망을 못 시켜요. 왜 못 시켰을까요? 신라는 기마민족 아닙니다. 원래는 기마민족이 후신이에요. 그래서 신라도 여러분 저기 신라총 보면 뭘 그림 나와요? 말 그림 나오죠. 신라도 말을 숭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말을 기를 만큼 충분히 기를 만큼 좋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말 기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병이야. 자, 보병하고 기마병 싸우면 누가 이긴다? 기마병이 이겨. 근데 지금 신라가 이 기마병과 싸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잖아, 매수성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보병이 기마병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신라 생존 이유예요. 놀랍죠? 어떻게 보병이 기마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한국 산성의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성이 여러분 저기 유럽 성 보고 일본 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멋있죠? 디즈니랜드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국 성도 멋있죠? 작은 성 보면. 한국 성 멋있습니까? 에게게게. 한국 산성을 보면요, 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 능성에 만들어놨어. 별거 없어요. 근데 한국의 산성의 비밀은요, 전쟁이 나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 밭을 태워버려. 뭐를 태워버려요? 밭을 태워버려요. 곡식을 싹 태워버리고요, 산성에 들어가. 다 들어가. 한 명도 안 버리고 다 들어가. 그게 이제 진주성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 들어가고요, 산성에서 지키고 있는데, 산성의 특징, 위에서 아주 활쏘기가 좋아. 그리고 말이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말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온다, 쉽게 간다, 올라오기 힘들다. 말이 힘을 못 써. 이게 산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이 힘을 못 쓰고요, 그저 활을 위에서 아주 땡기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요, 적들이, 기마병들이 와서 보병을 이기기 어려운 지형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농성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쟁은 바로 농성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산성을 가지고 그래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요, 싹 들어오면 문 안쪽에요, 이렇게 웅덩이 같이 만들어놨어. 뒤쪽은 그 강 흐르고 있습니다. 뒤는 강 흐르고 앞은 산이야. 인수 항상 막 성을 지었었어요. 그래서요, 요 한 성을 넘어갔죠? 성문을 넘어와가지고 이제 공격에서 숫자가 많아요. 이기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혼돈되게 성이 하나 더 있어요. 요 골짜기 속에 들어왔다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을 축조했어요. 그러니까 기마병들이 보병하고 싸우는데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겨, 기마병이.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보병 위주인 신라 군사가 기마병 위주인 고구려를 이긴 비법이에요. 고구려는 기마병입니다. 기마병이 보병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예, 철갑이면 말 나오죠. 고구려도 기병들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농성을 해서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겨우 수성은 했는데, 요 지금 대동강 넘어가면 다시 또 누가 또 설칠 수 있다? 기병이 설칠 수 있으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바대가 생기죠. 바대도 기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구 생깁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란. 거란도 기병입니다. 근데 기병끼리 붙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2주 만인가? 바대가 멸망당해요. 원래 기병과 기병의 싸움은 금방 끝납니다. 평원 지역은 함락이 빨라요.
그래서 몽고가 전세계 할 때 왜 그렇게 빨리 함락시켰냐? 평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을 들어올라 했더니 겨울이 많이, 강이 서쪽으로 많이 흐르죠. 강 많지, 골짜기 많지, 골짜기에다 성 지어놨지, 이것들 골치 아픈 거야. 그리고 직접 들판에 싸워야지 이기는데 다 산성에 들어가가지고 농성하고 있네. 그래서요, 얘들 포기하고 돌아와서 공격했어요. 그게 고려 고란 전쟁이에요. 한국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고려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가만히 살려서 보냈다. 끝까지 쫓아가 죽였다. 전 세계 전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살수대첩 우리 배웠죠. 근데 그건요, 수나라가 전쟁 포기하고 가고 있어요. 죽여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원래는 가만히 잘 가라 빰빠람 이거 끝나야 돼요. 이게 전 세계 전쟁이에요. 다시는 오지마 알딴 이러고, 근데 다시는 오지마 또 와요. 원래 그게 전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서 협정을 맺었다. 그 다음 해에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협정 맺고, 6개월 후에 또 싸움하고, 이게 지금 유럽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전쟁은요, 잠깐 종식했다, 쉬었다, 또 싸우고 그랬었어요. 협정 같은 거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갖고 있는 전쟁의 인식과 한국이 갖고 있는 전쟁의 인식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물자가 풍부하죠. 중국이 마지막에 지금 모든 지역을 차지했던 이유는 풍부한 물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 풍부한 물자에 젖어들었다가 다른 민족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한국은 풍부한 물자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세상에 다 안 자라. 인삼도 안 자라. 그래서 고려 인삼이야. 안 자라니까 약효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 다 안 자랍니다.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독초를 먹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고사리 있죠? 그 전 세계 아무도 안 먹어. 독초라고. 한국만 좋아하는 겨.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어렵고 국민들이 인구가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지면 멸망당해요. 한국은. 그래서요, 돌아가고 있는 등거리에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왜? 다시는 안 와야 돼. 오면 안 돼, 우리는. 잘 가, 다시 이게 아니야. 잘 가, 다시는 오지 마가 아니고요. 죽도록 싸워요. 이게 돌아가고 있는 놈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전쟁 끝났잖아, 왜 와? 그러다가 살수대첩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전쟁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가 왜 다시는 안 온 줄 아십니까? 지독하게 싸우거든. 당나라도 본토 국가가 병사가 온 게 아니고요. 기마병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 몇 필로 적어놓은 거야. 전과를 뭐로 적었다? 예, 말로 전과를 이게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소상 전투 이후에 열 몇 차례의 전쟁이 있었지만 작은 국지전이에요. 다 신라가 막아내니까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접수를 하게 됐는데,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국가는 사실은 기마 위주의 국가가 아니고 보병 위주의 국가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라가 고구려와 전쟁과 이겼던 이유는요, 지지 않았던 이유, 더 정확해. 지지 않았던 이유는 산성전법이에요. 이 전법을 끝까지 한국은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전법, 두 번째는요, 철수하는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려요. 자, 이스라엘 지금 가만 놔둔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있다. 얘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보고 뭘 하지 마요. 이건 전법을 몰라 그런 거야. 이스라엘은 지면 끝장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면 끝장이에요. 인구는 적고 국토는 좁고. 이겨야만이 생존해요. 그래서 지독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남 가가지고 한국군 피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죽어도 죽여버려요.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죽어가면서. 그게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잔인한 게 아니고 그게 생존 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때요.
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거란이 지금 개경 앞까지 왔습니다. 3차 전쟁 때요. 3차 침입 때. 그때 왔을 때 보니까 거란의 등 뒤에요. 고려군 기병이 10,000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추도가 함락될 위기니까. 근데 고려의 왕이 도망을 안 가. 국민들도 다 들어가고요. 밭을 다 쳐버렸어. 이거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근 먹피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살아야 돼. 싹 태워버리고 우물에 독 타고. 나 지가 먹은 물인데. 거기 독 타고 다 개경 안에 들어간 거야. 그 농성하고 있는데 그때 고려의 그 개경의 병사가 몇 명 있었냐면 150명 있었어요. 그리고 거란이 딱 눈앞에 왔는데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야. 뒤에 고려 기병 10,000명이 쫓아오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쭉 봤더니 배가 고픈 거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물도 못 먹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고려에 지금 개경에 있잖아요. 그 군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이렇게 정찰을 보냅니다. 고려에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50명 군사가 매복해 있다. 다 죽여버려요. 뭐로 죽였겠습니까? 활로 죽였지. 그 깜깜한데. 고려의 그 산성에 매복해 있던 고려군들은 무엇이 강했겠습니까? 활을 다 썼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들이 뭐 잘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걸 잘 휘두릅니까? 칼, 창 같은 게 아니고 뭘 잘했다? 활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소비압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전쟁 그 전사입니다. 거란이 전 세계를 위에 지금 중국 위도 다 차지했잖아요. 거란이라는 대제국을 만드는데 1등 명신이야.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 소비압이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대로는 끝이다 해서 돌아갑니다. 가만히 놔둬야 되지 않아요? 강감찬이요.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수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는 군사가 한 명도 없고 왜 주위에 몰려있어? 그 당시에 몰려있던 고려 병사가 20만입니다. 근데 그 20만 군사를 갖다가 그 당시 고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몇 명 안 돼요. 모든 군사를 다 끌어모아 간 거예요. 국군을 걸고 싸운 거예요. 철수하고 있는데 철수하고 있으면 영희야 하고 보내야 되잖아.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게 배수진까지 치고 싸웁니다. 고려군이. 그러니까 이 사람 기병이 8만이 있었고 8 내지 9만이라 그래요. 이 기병과 들판에 싸워. 자, 이 산성이 싸운다. 들판에 싸운다. 들판에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붙어요. 이들이. 작살내자. 이 20만만 죽여버리면 고려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괜히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전쟁에 누가 아까 내려갔던 기병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들이 합류함으로써 이들이 오히려 포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해.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도망갈 때 살육을 하고 끝납니다. 그때 거란의 정예병들이 살육을 당해요. 거란이 얼마만큼 정예병을 보냈냐면 거란의 황제를 지키는 보위부가 다 왔어요. 최고 정예가 왔었습니다. 이들이 다 죽어요. 딱 5,000명 남고 다 도망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고려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요. 거란이 다시는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요. 150년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빔이 풀리네요. 이수진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을 왜 했냐? 왜 했겠어요? 다시는 못 오게 하려고요. 목숨을 걸고 전 병력을 끌고 가서요.
마지막에 싸운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고요. 그리고 식량도 부족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 병력을 다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 철수하고 있는 적군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렇게 맞서 싸웠을 때 그 뒤로 일본에서 한국 올 생각 합니까? 다시는 못합니까? 다시는 못합니다. 제가 이 한국사를 이야기는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광화문으로 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차별금지법이란 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동성애가 자유이 어떠냐고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을 물리치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그 문제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요. 교회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예요. 고려거란 전쟁 시작해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그 뒤에 졌죠? 조선은 왜 졌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그 생존 전략에 군사들의 그 어떤 모집하는 그런 데서 굉장히 후퇴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 조선은 전쟁에 졌느냐. 그 이야기도 재밌겠죠? 근데 그건 지금 현재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갑시다. 그리고 한 명의 적이라도 물리칩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단 주님,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들이 다시는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